으악, 아기, 우리 아기가. 만삭인 배를 향해 구두 뒤축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 쥐었지만 소용없었죠. 하얀 바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고 제 비명소리는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부정 탔다.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며 외쳤고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남자가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제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100억 때문에. 그때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의 여인이 검은 양복 장정 20명을 거느리고 들어섰죠. 제 친정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배를 걷어찬 짐승놈이 누구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숨겨온 전설의 정체가 드러나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은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진우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은서야, 평생 지켜줄게. 시어머니 박씨도 그날만큼은 자상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자. 신혼집은 강남 한복판의 넓고 화려한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인테리어까지 해주셨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안방 침대 옆에 놓인 아기 침대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은서야,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기대에 찬 미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죠.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은서야, 이리 와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검은색 한약 봉지 30개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머니? 아들 낳는 보약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가문을 이어왔거든. 너도 아들 낳아야지.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아들, 딸 구분 안 하잖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은서야, 우리 집안 가풍이 그래. 알았지? 내일부터 매일 아침 먹어.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우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은서야, 일어나. 한약 먹어야지. 네, 어머니. 지금 일어날게요. 빨리 안 나와? 식으면 효과 없어. 부엌으로 나가면 이미 끓여놓은 검은색 한약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자, 마셔. 시어머니는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쓴맛을 넘어 뭔가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으윽,
왜? 쓰니? 참아.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야. 억지로 다 들이켜고 나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해도 시어머니는 냉담했어요. 임신도 안 했는데 입덧이 뭐야?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배가 쥐어짜듯 아팠거든요. 생리도 불규칙해졌고 얼굴엔 뾰루지가 올라왔습니다. 진우에게 말했더니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달래줬어요. 여보, 엄마가 좋은 약 구하느라 고생하셨대. 조금만 참아줘. 우리 빨리 아기 가지자.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한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많은 한약을 사오셨죠. 어느 날 아침 한약을 먹고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변기 옆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려다 뭔가 눈에 띄었어요. 구겨진 한약 봉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린 걸 깜빡하신 것 같았죠. 무심코 펼쳐보던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지 뒷면에 빨간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거든요. 임산부 복용 금지 마이너스 유산유도 성분 함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먹어온 게 아들 낳는 보약이 아니라 유산시키는 약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임신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약을? 그때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한약 먹고 또 토하니? 빨리 나와. 저는 황급히 그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계셨죠.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설마 약 버린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속이 안 좋아서. 쯧쯧, 그러게 운동을 해야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 오늘부터 집안일 좀 도와. 제 주머니 속 한약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약이 정말 유산유도제라면 시어머니는 왜 제게 먹인 걸까요? 의문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땐 입에 머금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죠.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배 아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진우는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은서야, 고마워. 사랑해.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갔을 때도 반응은 뜨거웠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그래, 정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아프다고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죠. 은서야, 그럼 이제 한약 더 열심히 먹어야겠네. 아들 낳으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신했는데도 계속 그 약을 먹이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임신 중엔 한약 먹지 말래요. 무슨 소리야? 태교에 좋다니까. 내일부터 계속 먹어. 그날 밤 저는 진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시는 한약이 이상해. 봉지에 임산부 복용 금지라고 쓰여 있었어.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비싼 돈 주고 구한 건데. 내가 직접 봤어. 유산유도 성분이 들어있대. 은서야,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릴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경질적이라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몰래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은서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주시는 한약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누구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진우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장모님, 은서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끊을게요. 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여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였어? 아니야, 그냥 임신 소식 전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한약 얘기하려고 했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정리가 끝났다는 거였죠. 저희 가족 모두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고 박영수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 100억 원은 장녀 박은서에게 상속됩니다. 단, 그 순간 진우와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친손주가 무사히 태어난 경우에만 상속이 실행됩니다. 만약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박은서 님이 사망하거나 유산할 경우 재산은 국가에 기부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서야, 아기 조심해야 해. 알았지? 그 소나기가 뼈가 으스러질 듯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진우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정말 100억이야? 100억? 그래, 아들. 근데 조건이 있잖아. 애가 태어나야 한다며. 그럼 애 낳게 하면 되죠. 바보야. 애가 태어나면 은서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 건 하나도 없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애만 지우고 며느리는 미친년 만들면 저 돈 다 우리 거야. 정신병자는 재산 관리 못하잖아. 하하. 엄마, 천재 아니에요? 샴페인 병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100억을 축하하며 건배를 했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시어머니와 진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입가엔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야, 너. 한 발짝, 두 발짝. 다 들었니? 은서야, 이제 연기 그만해도 돼.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진우도 따라왔죠. 두 사람의 얼굴엔 가면이 벗겨진 듯 냉혹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100억이라며? 아기 낳으면 내 거라며? 진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아파. 여보, 나 줘. 여보. 지금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 너 같은 게. 진우는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닥에 난이 굴러진 샴페인 잔이 제 맨발을 베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앉아. 침대에 던져진 저는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서야, 똑똑하게 행동해. 너 혼자 100억 가질 생각은 버려.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 그렇다는 거지. 닥쳐.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이 집 가정부야. 알았어? 밖에 나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 우리 허락 없이는. 그럴 순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진우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얼굴을 타고 번졌어요. 사람? 넌 이제 그냥 돈주머니야. 100억짜리.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빼앗긴 건 핸드폰이었어요. 진우는 제 핸드폰을 가져가며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갇힌 거였어요. 은서야, 일어나. 청소해. 아침 6시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던 저는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빨리 안 나와? 게으른 것 같으니. 부엌으로 나가니 설거지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와 진우가 먹은 치킨과 피자, 상자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이었죠. 다 씻어. 그리고 바닥 쓸고 닦고.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잖아요. 너무 무리하면. 무리.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 밭일도 했어. 넌 집안일도 못해?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데 배가 자꾸 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저를 감시했습니다. 거기 구석 덜 닦았어. 다시 해. 네, 어머니. 점심때가 되면 시어머니와 진우는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건 식은 밥과 김치뿐이었어요. 임산부는 소식해야 해. 애가 너무 크면 나올 때 힘들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를 약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저는 몰래 숨겨둔 과자라도 먹으며 버텼어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큰 짐을 가리켰습니다. 은서야, 저기 장롱 옮겨. 네. 어머니, 저 혼자 어떻게 저걸? 못하겠어? 그럼 밥 굶어.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무거운 장롱을 밀었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며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으윽. 왜? 힘들어? 그럼 더 열심히 해봐.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길 바라는 눈빛이었죠. 저녁이 되면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멀쩡한데도 시어머니는 손빨래를 시켰습니다. 은서야, 손빨래가 더 깨끗해. 앉아서 해. 욕조 앞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비비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배가 자꾸 눌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몸은 여기저기 멍투성이가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귀신 같은 제 모습에 놀랐죠. 이러다 정말 죽겠어. 어느 날 새벽 진우와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지만 유선 전화는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은서야. 은서야? 왜 이제 전화해?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나 지금.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돌아온 거였죠. 은서야? 왜 말이 없어? 엄마, 나중에 다시. 누구야? 진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진우가 수화기를 낚아채더니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화기가 산산조각 났죠. 어디서 감히 뒤통수를 쳐? 진우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찌릿한 고통이 두피를 타고 번졌어요. 아야, 여보, 나 줘. 여보, 아직도 내가 내 여보야? 진우는 저를 바닥에 끌고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갈 것 같았죠. 안방까지 끌려간 저는 침대에 내팽개쳐졌어요. 앞으로 전화 금지야. 알았어? 여보,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병원이라도 가야 해. 아기가 안 움직여. 아기, 그 아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잖아. 진우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차라리 그 아기가 없어지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우가 정말로 제 아기를 없애려 한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 미라야. 어서 와. 거실로 나온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화려한 여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죠. 진우 오빠는요? 곧 올 거야. 앉아서 기다려.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과일까지 깎아주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서야, 인사해. 미라야. 진우 친구. 친구? 그런데 왜 시어머니께 어머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잠시 후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미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니 자연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어요. 미라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오빠. 어머님이랑 재미있게 얘기했어요. 둘의 대화를 듣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제게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웃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제가 부르자 진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왜? 저녁 준비 안 해? 저분은 누구예요? 미라. 내 여자친구. 여자친구. 저는 임신 8개월 차 아내인데 여자친구라니요? 우린 부부잖아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부부? 서류상 부부지.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미라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언니, 오빠는 원래 저 사람이었어요. 언니랑 결혼한 건 그냥 돈 때문이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다정함이 사랑한다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미라는 거의 매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진우와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했죠. 소파에 기대앉아 진우의 목에 팔을 감거나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여보, 제발. 집에서 그러지 마. 왜?
보기 싫어. 그럼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저는 울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며칠 후 미라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이거 좀 봐요. 미라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이게 뭐예요? 생명보험이요. 피보험자는 언니고 수익자는 오빠예요. 서류를 살펴보니 보험금이 10억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언니, 만약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오빠가 받아야죠. 남편인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죽여서 보험금과 상속금을 챙기려는 거였죠. 서명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미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어요. 언니,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요? 어차피 도장은 오빠가 찍을 거예요. 그건 위조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래요? 그럼 신고해봐요. 핸드폰도 없는 주제에. 미라는 제 배를 툭 쳤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이 안에 든 게 100억짜리 황금알이라며 미라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곧 깨지겠네. 이 연약한 껍데기. 손 치워요. 제가 미라의 손을 밀쳐냈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죽어서라도 오빠한테 도움은 돼야죠? 10억에 100억이면 110억이네. 우와, 대박. 그 순간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미라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미라야,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지 마. 왜요? 어차피 언니도 다 알잖아요. 시어머니도 나타났습니다. 셋이서 저를 에워싸고 웃고 있었어요. 은서야, 보험 서류에 도장 찍어.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진우가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안 찍으면 내가 찍어. 그리고 알지?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진우의 다른 손이 제 배를 향해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하지 마. 제발. 그럼 찍어.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챙기며 흡족하다는 듯 웃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이제 푹 쉬어요. 곧 편해질 거예요. 편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를 죽일 거라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뱃속 아기가 꿈틀거렸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만 흘렀죠. 엄마,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감옥처럼 변해갔고 저는 그 안에 갇힌 죄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새 한약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색깔이 더 검었어요. 은서야, 이제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지? 이거 먹으면 순산한대. 순산이 아니라 사산을 만들려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먹고 안 먹고를 정해? 어디서 주제를 몰라? 시어머니가 제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진우가 달려와 제 코를 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로 한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 쓰디 쓴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심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제 아기도 느낀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한약을 먹은 다음 날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자는 제 말을 무시했죠. 진통이야, 진통. 곧 나을 거야. 어머니, 제발. 아기가 이상해요. 움직임이 너무 약해요. 시끄러워. 방에 들어가 있어.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 관련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은서야, 내일 옷 예쁘게 입어.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 밖에 나가는 김에 무조건 도망치기로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라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몰래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아기 물건들을 넣었죠. 통장과 신분증은 진우가 가져갔지만 친정엄마 집 주소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아침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은서야, 준비해. 30분 후에 출발한다. 네, 어머니.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얼굴을 씻고 시어머니가 골라준 옷을 입었어요. 하얀 원피스였는데 배가 불러 꼭 끼었죠. 가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곧 기회가 올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차에 탔습니다. 진우가 운전석에,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죠.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평범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을 때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딘지요. 은서 씨, 이쪽입니다. 변호사가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재산이 이전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몰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엔 전화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은서야, 빨리 찍어.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어요. 하지만 찍지 않았죠. 대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화장실 좀. 아, 네. 복도 끝에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화장실 대신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빨리 움직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은서야, 어디가?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로비까지 내려가서 밖으로만 나가면. 하지만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어요. 진우였습니다. 놔줘, 놔줘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진우는 저를 계단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등이 차가운 콘크리트에 부딪혔어요. 사람 살려요. 도와주세요. 제 비명에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죠. 그는 저를 끌고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조용히 안 해? 창피하게. 로비로 끌려 나온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도망을 쳐?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임신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진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우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디서 뒤통수를 쳐? 너 같은 게 감히. 현관에서 거실로 끌려가는 동안 머리카락이 뜯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어요. 여보, 제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하면 다야? 진우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으악! 구두 뒤축이 만삭인 배를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우는 미친 듯이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바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죠. 으악! 피가. 바닥에 쓰러진 저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엔 하얀 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부정 탔다.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는 제 주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쫓듯이요. 어머니, 제발. 병원에. 병원? 내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야. 알았어? 진우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은서야.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뱃속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아기가, 제 소중한 아기가.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병원이었죠. 몸을 움직이려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배를 만져보니 축 꺼져 있었어요. 아기, 우리 아기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엔 저 혼자뿐이었죠. 침대 옆 테이블엔 물컵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가족분이 오시면 말씀드리래요.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 아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오시면.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어요. 정신 차렸어? 여보, 아기는, 우리 아기는, 진우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살았어. 중환자실에 있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살아있다니. 우리 아기가 살아있다니. 보고 싶어요. 아기 보러 갈 수 있어요? 안 돼. 내 상태도 안 좋아. 제발요, 여보. 진우가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세게요. 은서야, 잘 들어. 넌 우울증 때문에 자해한 거야. 알았지? 뭐라고요? 경찰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배를 다쳤다고 말해. 내가 때렸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진우는 제 목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너랑 내 아기 둘 다 끝이야. 알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손을 놓았어요. 착하네. 이따 경찰 오면 잘하라고. 진우가 나가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의심할까 봐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마음속으로 수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진우가 연락했을 리 없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박은서 씨 맞으시죠? 네. 남편분 신고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실수로 배를 다쳤어요. 경찰관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수로요? 배를 그렇게 심하게? 네.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혹시 남편이나 가족한테 폭행당한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진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경찰이 나가고 진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은서야. 역시 말 잘 듣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회색 하늘이 제 마음처럼 어두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기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면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우는 가끔 들렀다가 갔지만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죠. 은서야, 내일 퇴원이래. 집에 가면 조리 잘하라고. 아기는요? 아기도 같이 퇴원해요? 아기는 좀 더 있어야 한대. 너 혼자 먼저 나가. 싫어요. 나도 여기 있을래요. 아기 곁에. 시어머니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넌 집에 가서 일이나 해. 병원비가 얼마인데 놀고 먹게. 결국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출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몸을 쓰라고 했어요. 은서야, 빨리 안 움직여. 바닥 닦아. 어머니, 제가 아직 몸이 시끄러워.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일했어.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우가 부숴버린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한 전화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은서야? 은서야, 너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없었어? 엄마, 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울음만 나왔죠. 은서야, 엄마가 곧 갈게. 주소 말해봐. 하지만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진우가 선을 뽑아버린 거예요. 또 전화했어? 여보, 제발. 진우는 전화기를 들어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죠. 이제 끝이야, 은서야. 너한텐 희망 같은 거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아니, 집 현관문이었죠. 문이 거의 경첩에서 떨어질 것처럼 세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내 딸 배를 걷어찬 짐승놈이 누구냐. 고개를 돌리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친정엄마 옥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소박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든 위험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엄마 뒤엔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 20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는 장정들의 발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죠. 옥자, 장모님? 진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는 진우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장모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은서야. 엄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뒤에 선 장정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그가 커다란 서류 가방을 열었죠. 박씨, 박진우, 그리고 김미라. 엄마가 시어머니, 진우, 그리고 어느새 나타난 미라를 차례로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발뺌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한약 봉지 사진, 은서를 폭행하는 장면, 미라와 진우가 키스하는 모습, 생명보험 서류.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야. 너희가 내 딸을 학대하고 독살하려 하고 아기를 죽이려 한 모든 증거. 엄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서가 시집 오기 전부터 난 너희들이 수상했어. 그래서 집 곳곳에 도청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지. 뭐라고요? 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은서 방, 거실, 부엌, 심지어 너희 안방까지 다 녹음되고 녹화됐어. 애만 지우고 며느리는 미친년 만들면 저 돈 다 우리 거다라고 했지? 너희가 샴페인 터뜨리며 축배 들던 거 생생하게 들렸어.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도 벽에 기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진우, 넌 더 가관이야.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 5명. 전부 너한테 사기당했더라. 결혼하자고 해놓고 돈만 뜯어내고 도망갔지? 사기 전과가 무려 7건이야. 그건. 입 닥쳐. 김미라, 너도 마찬가지야. 미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도 보이스피싱 조직 출신이더라. 노인들 돈 수억 뜯어낸 전과 3건. 감옥 갔다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지?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들이었어요. 형사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왔죠. 박진우, 박씨, 김미라. 살인 미수, 상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와 미라에게도요.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은서를 사랑해서. 사랑? 엄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사랑이 뭔지.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박씨, 내가 숨겨둔 거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예요? 골드바. 침실 옷장 뒤에 숨겨둔 50억 어치.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죽은 남편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것도 횡령한 돈이더라. 엄마는 장정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번쩍이는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내 딸 치료비로 압수야. 불만 있니?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시어머니가 발악했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우와 미라도 함께요. 은서야, 말 좀 해봐. 우리 사이 아니었어. 진우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엄마가 진작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뭐 했는지 말 안 했지? 난 법조계에서 25년 넘게 일했어. 검사, 변호사,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장까지. 사람들은 날 해결사라고 불렀지. 해결사? 응. 악당들 처벌하는 게 내 직업이었어. 은퇴한 지 5년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사람들은 날 기억해. 전화 한 통이면 다 움직이거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너무 급하게 진행됐잖아.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지. 진우 신상, 박씨 신상, 재산 출처까지. 다 뒤졌어. 그래서 도청기를. 그래. 내가 시집가던 날 집안 곳곳에 설치했어. 내 안전을 지켜야 했으니까.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매일 밤 녹음 파일 들으면서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지 몰라. 당장 너 데리러 가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저 짐승들을 영원히 가둘 수 있으니까. 엄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재판은 3달 후에 열렸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도청 녹음 파일, CCTV 영상, 한약 성분 분석서, 증인 진술까지. 진우와 시어머니, 미라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피고인 박진우는 살인 미수, 상해, 사기, 혼인 빙자 사기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살인 미수방조, 아동학대, 횡령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김미라는 사기방조, 공갈미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셋 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가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CCTV 영상이었어요. 진우와 시어머니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 꼴 났잖아. 엄마가 한약을 너무 일찍 끊으라고 해서 그렇지. 엄마 잘못이야. 둘은 서로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모자지간의 정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죠. 꼴 좋다. 엄마가 영상을 끄며 말했습니다. 악당들끼리는 끝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제 아기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은서 씨, 아기 정말 씩씩해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기. 제 딸이었어요. 우리 민지야.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상속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축하드립니다. 박은서 씨. 100억 원이 정식으로 귀하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100억? 아버지가 남긴 유산.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제 딸이었어요. 엄마는 회수한 시어머니의 골드바 50억 어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은서야. 치료비로 쓴 거 빼고 남은 거. 엄마, 이건 엄마가 가져요. 아니야. 넌 이제 혼자 아이 키워야 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엄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밝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민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도 점차 몸과 마음을 회복해 갔죠. 이혼 소송도 끝났습니다. 진우는 감옥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어느 봄날 민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민지야 봐. 예쁘지? 민지는 제 목소리에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은서야, 잘 지내? 응, 엄마. 나 지금 민지랑 산책 중이야. 그래. 날씨 좋지? 오늘 저녁에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우리 집으로 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살아남았고 제 딸도 무사히 제 품에 있으니까요. 진우는 감옥에서 25년을 썩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20년, 미라는 10년. 그들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벌을 받고 있죠. 짐승은 매가 약이고 악마에겐 지옥이 답입니다.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민지야,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이제 제 진짜 인생을 살러가는 거야. 벚꽃잎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끝났고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갑니다. 아무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민지와 함께라면, 엄마와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